이 영화가 더 킹이 보면 중독에 관한 보고서예요. 권력 중독이요. 그러니까 되게 최근에 그런 연구 결과들이 좀 나오고 있는 뇌과학자들이 큰 권력을 가졌을 때 대뇌 피질에서 쾌감을 느끼게 하는 물질들이 분비되는데 그게 되게 필로폰이나 이런 마약을 흡입했을 때 나오는 물질하고 거의 비슷하대요. 그러니까 태수가 처음으로 그 마약을 복용한 게 아버지가 맞는 걸 볼 때예요. 헉, 저게 권력이구나. 그러니까 그 맛을 딱 그 물질이 분비된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해서 검사가 되고 그 도취해서 가잖아요. 그때 계속 그 물질이 분비되는 거야. 그게 끊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라고 저는 듣긴 했었는데 작가님께서는 어떻게 끊으실 수 있었는지 궁금해요. 나는 다른 중독 물질을 다른 중독 물질을 찾았지. 다른 중독 물질. 네, 독서라든가 글쓰기라든가 낚시라든가 이런 거. 잠깐 되게 위인전에 나오는 한 대목 같았어. 나는 중독을 독서로 끊었다. 그런 나로 만들어. 그리고 아까 작가님께서 구판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서울대 나오고 똑똑한 배운 사람들이. 사람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 구판. 그럼요. 국회의원 재벌들이 가는 점집들이 있대잖아요. 검찰청에도 그 무속인들이 들락날락해요. 나는 구단해도 알았어 누가 되리라. 왜냐하면 100% 확실치는 않지만 흐름을 이렇게 보면 알 수 있거든. 풍문으로만 저도 들었었어요. 네. 정치인들이 실제로 굿한다. 점집을 많이 간다. 굿도 가고 많이 가요. 하고 그 웃으라고 넣은 거였거든요. 나는 이제 관객들이 안 웃더라고요. 그게 뉴스에 나온 거예요. 최순실 게이트. 네, 그거를 다큐로 자기도 찔리고. 보는 거예요. 그 장면을. 그 나는 시기에 웃었어요. 보면은 나는 보면서 웃었어.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편집본을 봤을 때 제가 진짜 깜짝 놀란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말을 타는 장면이 원래 있었어요. 편집본에. 누가 타요? 누가 타요? 그 맞아. 한강식과 그 연인들이 그 분들이 이제 만취해가지고 경찰서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은 바깥에 경찰들이 저 뭐야? 그래서 말 타고 왔어. 그래서 말이 막 밖에 그래서 어떠냐면 그 장면은 너무 예언한 듯이 만들어내가지고 관객분들은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잘 이제 모르시잖아요. 이게 2년 전에 시내를 쓴 거고 이거 모니터 시사를 했는데 그 장면에서 다 웃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영화를 딱 떠나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에 그래서 드러내게 되죠. 드러냈구나. 네네. 되게 명장면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오히려 드러내게 되는. 근데 드러낸 게 이 영화의 우아함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넣었으면은 또. 근데 그 장면 나중에 어떻게 볼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나중에? CG가 중간에 멈춰가지고 CG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되게 우스꽝스럽겠구나. 이 이제 개봉하던 시기가 이제 최순실 게이트가 딱 터졌을 때인데 저는 오히려 이제 영화가 미래의 정치를 예언했다가 아니라 이놈의 정치가 이렇게 뻔하다. 그러니까 최순실 게이트가 고도의 정치적인 선택에 의한 패착이거나 악행이 아니라 단순한 어떤 악행들을 모아서 종합 선물 세트로 만들어 버린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면에서 사실은 씁쓸함이 있죠. 정치가 영화가 얘기하는 거보다 더 새로운 단계로 가는 얘기가 아니니까. 네. 근데 이제 이 영화는 검사들 얘기잖아요. 네네. 검사 얘기여서 박태수는 그냥 상상으로 만들어낸 인물 같은데 정우성은 리얼로 있는 인물들을 조합한 것 같다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가장 보시면 알겠지만 핵심이 노무현 대통령 서거잖아요. 그 얘기를 다루다 보니까 비슷한 인물들이 좀 있었지 않나 싶고. 그것도 당사자분들. 저 정우성 씨가 했던 한강식 캐릭터가 네네. 우선 소년급제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 사법시험을 대학 재학 중에 네. 합격하는 거를 소년급제라고 그러고요. 소년급제를 하면 기수가 빨라져요, 나이에 비해서. 그러니까 우수한 성적으로 연수원을 졸업하고 초임검사 시절에 좀 빛나는 사건 몇 개 하고 발탁되어서 검찰의 요직을 거쳐서 검찰총장까지 이렇게 가는 게 검찰 인사의 엘리트 코스예요. 실제 우리 현실에 소년급제에 서울급제 있죠. 유명하신 분. 소년급제에다가 또 뭐 전직 대통령들 뭐 해서 출두시죠. 그런 이 분들. 했던 분들이 우 아무개나 홍 아무개나 이 아무개나 이런 분들은 확 떠오르는데. 그러니까 맞아요. 그 영화에 보면 여러분이 떠오르는데 사실 그 대본을 쓸 당시에는
뭐 우병우 당시 수석의 존재는 드러나지 잘 않았을 몰랐어요. 때 몰랐을 김기춘 때. 씨는 알고 있었지만 아하. 우병우 씨는 사실은 잘 몰랐었어요. 근데 끝에쯤에 후반 작업을 할 땐가 검찰들의 기사나 우병우 씨 기사 계속 나면서 솔직히 우성 선배님하고 이제 카톡을 했죠. 너무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랬을 것 같아. 내가 기사를 보내드리고 뭐 그러네요 하면서 되게 좀 놀랐어요. 그렇게 연상이 될 정도가 될 신기하다. 근데 영화에 보면 뭐 센 사람들 이렇게 출두하는 거 탁 내려다보면서 커피 마시면서 내려다보는데 딱 그 뉴스에서 본 사진이더라고 내가 보면서 그런 건 갖다 쓴 거죠, 그죠? 그렇죠. 그건 일부러 재현을 하고 싶었어요. 참 기가 막혀가지고 이거 영화에 꼭 써야 되겠다. 그리고 또 여성 검사 한 분이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 이야기를 이제 굉장히 처음부터 풀어나가려고 했던 사실은 그분은 시나리오를 쓰면서 유일하게 실제 모델을 참고했던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네네 이문정 검사님이라고 네. 도가니 사건에서 굉장히 이제 언론이라는 데서 눈에 띄었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정의의 길을 가셔서 검찰에서 거의 왕따를 계속 당하셨던 분이 계세요. 이런 어떤 한강식과 박태수라는 사람들의 안타고니스트는 이런 사람이어야 되지 않나. 그거는 검찰 안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이걸 누가 바꿔주는 게 아니라 개봉하고 나서 네. 따로 그냥 사적으로 식사를 한번 했는데 아 진짜. 계속 또 자기가 뭐 좀 불이익당했던 것들을 뭐 이렇게 분노하거나 그러지 않고 굉장히 긍정적이셨어요. 그러니까 계속 웃고 약간 저는 그 하필 왜 여검사였을까 영화를 보면서 여자들은 본인이 여자기 때문에 여자가 나오는 술집을 가지 않아요. 그죠? 그 시간에 그럼 뭘 할까? 그럼 자기 업무상 필요한 학습을 하거나 또는 교양 향상을 위한 독서를 하거나 우리 대법관 지낸 김영란 예. 대법관 경우는 그분이 쓴 책을 읽어보면 어마어마한 독서를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문화적으로 보면 남성들이 완전히 주도하는 조직에서 소수인 여성들의 경우에 이렇게 조직 내에서 다 마약을 풀어먹이는 여기서 마약을 안 먹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개연성이 남자 검사가 나타나서 저 감사를 하는 게 아니고 꽤 젊은 여자 검사가 나타나는 게 되게 리얼한 거예요. 리얼하다. 많이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여자분들이 검사가 많아지면서 문화가 좀 사회는 굉장히 좀 다르게 많이 변해. 그렇죠. 안 검사가 대검 중수부장을 하면 우리 검찰이 좋아요. 정말 아 지금은 중수부가 없구나. 네. 네. 사실 이 영화가 정치 권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좀 다른 면으로 봐보자라는 의미에서 데칼코마니를 첫 장면에 좀 선언처럼 썼고요. 그다음에 검사들을 조폭과 이렇게 대칭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대검 중수부하고 들깨파하고가 네네네. 겹치는 거죠. 네네. 결국은 같은 네네. 예, 직원 내면. 좀 궁금했던 게 두일이가 죽으러 갈 때 돈 다 털어서 수트를 깔끔하게 차려입고 가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나서 조인성 씨가 이제 복수의 칼을 갈면서 두일이를 따라서 나도 돈을 다 털어서 정장을 입었다. 오히려 검사가 두일을 따라하는. 그러니까 대학원 다니시는 것 같아요 지금 전문성을 좀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둘은 저는 한 사람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조인성 씨의 그냥 상징적인 면이 두일이라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두일이가 처음에 나타나서 사라질 때 어둠 속으로 이제 쓱 사라지고 마지막에도 그렇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사실 어떤 태수의 마음이고 얘의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제목 왜 더킹으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 대통령이 7분이 나오시잖아요. 네. 이 대통령이 큰 축을 이루고 있어서 더킹이라는 제목이 또 어울릴 것 같았고 또 하나가 정권이 바뀌어도 권력을 계속 유지하는 사람들이 검사들이잖아요. 사실은 저는 굉장히 무서웠거든요. 그 노무현 대통령 서거를 보면서 무서운 사람들은 마지막은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사회를 만든 거잖아요. 여기서 사실 우리가 왕이 아닌가라는 얘기 뭐 이런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민주주의 사회는 국민이 왕이잖아요, 네. 실제로. 그렇죠. 그러니까 뭐 북미 관계나 뭐 남북 관계 전개되는 것도 보면 이 정부를 국민들이 계속 신뢰를 하고 네. 지지를 해주니까 갈 수 있는 거지. 그게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반이하로 떨어져 버리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그걸 구현해내지를 못해요. 이제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나는 사실은 맨 마지막에 여러분이 결정합니다라고 말할 때 네네. 왜냐면 그건 당신이 결정하는 거니까. 당신이 이 세상의 왕이니까. 나보고 왕이라 그러네. 네, 맞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네. 있었어요. 자, 그러면 네네. 이번에는 두 번째로 다룰 영화. 네. 내부자들. 자, 두 번째 띵자 내부자들입니다. 우민호 감독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역대 청불 영화 관객 1위입니다. 현재 1위. 네, 915만. 그리고
이제 원작 만화가 있잖아요. 네. 원작 만화에서 없었던 인물 한 명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조승우 씨 역할이에요. 우장훈인데 오장훈. 이게 우민호 감독과 성이 같아요. 네. 그래서 우민호의 아들이다. 오장훈이.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헌 씨 얘기부터 먼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연기하면 떠올리는 것 같아요, 대중들이. 그러니까 또 그 미모와 연기력이 같이 가는 걸로 또. 어떤 영화든 몰입시키게 만드는 그 이병헌 선배가 그 왜 모히또에서 몰디브 한 장. 그게 이게 그런 말들이 돌아야지 히트하잖아요. 펀치라인이죠 완전히. 예, 예. 그래서 2번 나오지 않나? 2번? 맞아요. 상구 오빠, 우리 그냥 같이 떠날래? 몰디브 같은 데 가서 나랑 모히또나 한잔 하자, 요즘처럼. 난 저기 모히또 가가지고 몰디브나 한잔 하려니까. 이병헌 씨 애드립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감독이 던진. 그러니까 이게 되게 굉장히 좋은 배우들을 선택하면은 감독들이 한 일인 줄 아는데 배우들이 많이 하는 경우. 나는 라면 먹다가 왼손으로 맞아. 너무 한꺼번에 많이 넣어서 뱉어내거라. 하면 저 뒤었을 것 같은데 입속에. 진짜 대인은 표정이더라고 입천장. 실제로 그 장면은 이병헌 씨가 본인 경험에 의해서 제시했던 아이디어라고 하더라고요. 져가지고. 그렇게 실제로 딘 건 아니에요 찍을 때? 네, 그거는 식은. 그럼 반칙이지. 그게 정도. 실제로 뒤었으면 반칙이. 연기자예요. 라면에 CG를 진짜 칼 맞지 않아요. 지금 이병헌 선배님이 약간 애드립이라고 하신 부분들을 이렇게 들었는데 네. 되게 깜짝 놀란 게 캐릭터를 모히또 이것도 약간 이 사람이 사실은 좀 나쁜 역인데 좀 애정이 가잖아요. 이렇게 약간 모자란 듯한. 맞아. 그래서 역시 굉장히 정말 머리가 되게 좋으신 배우구나라고 느꼈어요 지금. 그리고 액션 스타일도 막 액션을 멋있게 잘하는 신이 아니고 생활 액션, 예. 막싸움. 막싸움. 예. 생계형 깡패. 그렇죠. 실제로 싸우는 거 보면 막 건달들 이렇게 저 거리에서 봤는데 꼬집고 막 그러더라고요. 진짜 핥히더라고요. 진짜 핥히고 꼬집고. 손도 길러서 와가지고. 이게 미국의 서부 영화 보면 빨리 빼면 이기잖아요. 네, 네, 무슨 네. 거짓말이에요. 실제 상황은 뒤에 쏘면 이기는 거예요. 빨리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이병헌 씨와 그다음 조승우 씨의 그 케미스트리가 굉장히 좋은 영화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조승우 씨도 정말 굉장히 이를테면 도끼 품은 그 열혈 검사 역할을 하고 공부 쪼까 했겠네. 검사 되려고. 피똥 쌌다. 줄도 없고 백도 없는 내 같은 새끼는 다 나 뒤지세요. 이런 조승우 씨의 사투리 얘기도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거기 경남 사투리. 예. 예, 예. 그러니까 좀 경상도 분이 서울 올라와서 생기는 말투가 저는 유시민 작가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경북이시지 않나요? 표준 말을 가시는데 경북이죠. 예. 억양이 저도 경상도 집안이라서 경상도 분들이 완전히 못 고쳐요. 못 고쳐요. 예. 전라도 분들은 잘 고치는데 멍거치. 멍거치. 땡이야. 경북과 경남을 구분하는 확실한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옛날에 고교야구가 한참 날릴 때 경북고등학교하고 경남고등학교가 결승전에서 만났어요. 줄이면 다 경고죠. 경남고도 네, 경고고 네. 경북고도 경고잖아요. 네. 경북고등학교 응원대에서는 갱고 이겨라 이렇게 하고 갱고 이겨라. 네, 그다음에 경남고등학교 갱고 이겨라. 이게 앞뒤 이게 다르니까 약간 주저가. 경북은 높게 시작해서 내리꽂고요. 갱고 이겨. 경남은 밑에서 위로 올라가요. 피를 나는 친형제가 아니잖아. 그렇게 하면 조성우 씨 사투리는 딱 경남 사투리. 아. 서울에서 꽤 살은 경남 출신. 네, 좀 배운 사람. 저는 중심이 그러니까 덕힘이 검찰 쪽에 걸려 좀 중심이라면 내부자들은 저는 그 언론 얘기, 언론 그렇죠. 얘기. 그러니까 백윤식 씨가 제일 전 중심 인물이다. 조국일보. 어차피 대중들은 개돼지입니다. 그럼 뭐하러 개돼지들한테 신경을 쓰시고 그러십니까? 적당히 지저대다가 알아서 조용해질 겁니다. 아이고 늦어서 죄송합니다 회장님. 양타 비정규직 관련 법안은 어찌된 이 장필우가 목숨 걸고 맡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거기 보면 이제 언론, 그다음에 재벌, 검사 이렇게 셋이잖아요. 우리나라의 3대 권력인데 장단을 해서 사회를 주물럭주물럭 하는 거죠. 그리고 시민들은 뭐 개들이 직업을 하고
보면서 한 번쯤은 듣고 보고 미디어를 통해서 보고 듣는 이것들이 도대체 얼마나 진실일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한 의심을 한번 해봐야 된다고 봐요 저는. 맞아. 그래서 이를테면 이 영화에서 이제 조국일보 엄청난 악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나의 어떤 생각 때문에 쓴 거야. 근데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주장을 쓰는 게 아니라 자기 이익을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너무 오래 지속되고 있고. 그러니까 정말 안 없어지고 그리고 약간 흔히 말하는 응징을 볼 수가 없는 그쵸. 권력자들은 응징도 보이고 여러 가지 흥망성쇠가 보이는데 흥망성쇠에 관계없이 존재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언론이 정말 대단한 힘을 가졌다는 걸 역설적으로 보여준 게 사실 지금 남북 정상회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라이브로 그냥 12시간 동안 방송이 되다 보니까 언론이 프레임을 갖다 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국민들이 여론이 이겨낼 수 있는 직접 그냥 다 봐버리니까 어떤 프레임을 씌워도 그 연출이 압권이었어요, 진짜. 무성 영화잖아요, 사실. 다 보여주는 거죠. 다 보여주고. 그러니까 제 말이 모바일로도 생중계를 다 봐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날 헬스클럽에서 뛰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러닝머신에 뛰면서 이어폰을 꽂고 다 그 새소리 나는 그 화면을 보면서 뛰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야 이게 정말 혁명이다 혁명. 혁명이 이 정보통신혁명 이 한쪽으로는 뭐 가짜뉴스다 뭐 이런 것도 많지만 이 내부자들에서 결국은 동영상으로 모든 게 뒤집어지잖아요. 그렇죠. 그 동영상은 30년 전만 해도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렇죠. 몇몇 신문들이 이른바 게이트키핑이죠. 편집권을 가지고 그 최종적으로 인쇄 들어가기 전 상태의 관리를 하면 어떤 것도 나갈 수 없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정보통신혁명 덕분에 맞아요. 우리가 뉴스 생산자가 될 수 있고 쉽게 비용 들이지 않고 유통할 수 있는 시대에 왔잖아요. 저는 좀 약간 다른 시각도 있는데 이런 것 같아요. 그 동시에 되게 조작이 되게 쉬워지고 그거에 사실을 휘둘린 기간도 상당히 길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악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런 게 이제 재작년 사태처럼 어떤 우연이 불거지는 심지어 이병헌 씨가 그런 얘기까지 했대요. 시상식 소감에서 현실이 영화를 이겨버렸다. 얘기를 할 정도로 현실이 정말 스펙타클한 일이 벌어졌던 16년, 17년. 맞아, 이게 개봉했을 때 이 정도는 아닐 거야. 이건 영화일 거야. 맞아. 라는 관객들이 되게 많았어요. 사실은 진짜로 그랬어요. 사실은 2016년 가을에는 어떤 영화보다 뉴스룸이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막 나오는데 막 어떻게 이런 게 나올 수가 있지 한 일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사극을 네. 실시간으로 보는 느낌이었죠. 네. 그것도 조선 중기 이후에 그 물란한 국정이 있던 시기, 외척이 바로 하던 시기. 영화가 너무 다 시시해졌던 것 같아요. 뉴스들이 하도. 그러니까 이 악행을 저지르는 인간들의 가장 큰 문제는 반성하라고 영화를 틀어줬더니 그거를 다운표 쳐서 자기가 워딩으로 써먹고 있다는 거예요. 뭐 이럴 때 공무원이라든가 뭐 이런 그것도 그렇고 뭐 자기네들끼리 보면서 저 워딩 좋은데? 대박이야. 역시 개돼지 맞아? 뭐 이러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개하고 돼지를 같이 다룬 거는 그쵸. 참 부당해. 개하고 돼지는 인간과 동거하게 된 경위가 전혀 다른데 둘을 한꺼번에 먹고 사는 건 돼지가 되게 억울할 거야. 맞아. 개는 자기가 선택해서 이제 동반자가 됐지만 돼지는 포로로 붙잡혀 있는 건 아직도. 저는 개들은 잘못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 여기서 근본적인 적이 왜 우리나라에서 개는 어느 순간 왜 이런 존재가 개인의 잘못이 왜 개? 그 얘기 좀 한번 해야 되지 않아? 그거는 이제 우리 유교 문화하고 그렇죠, 유교. 예. 옛날 통일 이전의 신라 시대 근친혼이 많았거든. 그때는 그런 게 많았던 시대예요. 정치인 안에서 결혼했죠. 네, 정친 안에서 결혼하고 개가 천수를 안 따지고 교배를 하고. 교배를 하잖아요. 근데 그랬는데 그거를 그랬다고 해가지고 조선 시대에 와서 도덕적으로 좀 비난받을 가능성이 있는 어떤 일체의 행위를 지칭할 때 앞에 개를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개는 무지하게 억울한 거지. 아니 그래서 뭐술 먹으면 개야 그러는데 개가 훨씬 낫거든요. 저 술 먹은 사람보다 제가 보기에는. 술 먹은 개가 무슨 잘못이야. 개들은 일정한 룰대로 움직이는데. 개는 귀여운데. 귀여운 개들 많은데. 얘는 너무 귀여운데. 그러니까요. 그 내부자들에서 이제 가장 쇼킹하다기라고 해야 될까요? 또는 좀 그런 장면 별장신이죠. 왜냐하면 실제로 그 시사적으로도 그런 비슷한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법무부 차관의 별장 점접 때 그걸 떠올리게 하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솔직히 그 악행을 재현하거나 전시하는 방식이 우리가 고민을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룸사롱 너무 많이 나오지 않나? 드라마나 영화에서.
그건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의 권력자나 가진 사람들이 너무 거기밖에 안 가는 게 문제인 거죠. 첫 번째는 실제로 리얼리티 세계에서 권력자들의 네. 스타일.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우리가 이제 저도 그런 저한테 하는 소리예요. 이제 우리가 권력자를 묘사할 때 좀 다른 방식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올레길에서 뭔가 그러니까 아니, 사실은 하면서. 그런 순수한 길 속에서도 권력자들이나 안 좋은 일하는 분들이 뭐 올레길도 걷거든요. 예. 사실 그럴 그래서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다양한 취미 생활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모든 동물은 자기의 신체를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되거든요. 술 자기가 안 따라 마셔 버릇하잖아요. 손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진짜. 예.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이제 저 장면 묘사가 진짜 끝까지 표현하는구나라고 싶은 정도의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화두인 것 같아요. 악인을 선하게 묘사하기 힘들고 사실. 야하다를 떠나서 좀 충격적인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가 임팩트가 굉장히 세게 왔던 것 같아요. 야하지 않죠. 만약에 전혀 안 야해요. 보면 어이구 저것들. 좀 더러운 느낌. 그러니까 그 얘기죠. 네, 그러니까 그 종신 씨의 제가 흥분됐다라 듣다고 좀 세잖아요. 사실은 그 씬 세다는 보고 표현이 낫겠다. 혹시라도 그 씬 보고 난 좀 흥분이 되던데라는 분이 계시면 치료 받으셔야 돼요. 시작. 그 연출을 전혀 세죠, 세죠. 그런 느낌이 없이 그 장면을 볼 수 있게 연출을 했다고 봐요 나는. 그렇죠. 저 별장 장면은. 그리고 이제 거기 나와 있는 여자들이 누구인가, 어떤 사람들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떤 이유 때문에 거기 와 있나 그거는 이 내부자들에는 일체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보면 이제 그걸 생각하게끔 하는 사건들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젊은 여성 연기자들을 저런 자리에 불러내서 네. 저녁 목숨을 먹고 끊고. 술 먹이고 성접대를 요구하고 이래서 목숨을 끊고 이런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 사건도 생각이 났어요. 이 영화에서는 안 다뤘지만 여자들, 영화 속의 여자들은 다 어떤 사연이 있을까? 그렇죠. 그게 좀 그리고 관객들도 한 번씩 다 생각해 볼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바로 우리 모두 정말 이 나라 싫다라고 환멸을 느끼게 만들었던 어떤 사건들이 정확하게 결합돼 있죠. 원작서부터. 예. 맞아요.